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서로에게 평생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부부도 그랬습니다. 결혼 2년 차를 맞은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였어요. 남편 민수는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바쁜 일상이었지만 주말만큼은 꼭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고 일요일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것이 이들 부부의 루틴이었어요. 아내 지영은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9시 출근에 6시 칼퇴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민수가 야근으로 늦을 때면 지영이 먼저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민수가 퇴근하면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은 항상 말했죠. 너희 부부 정말 잘 어울린다, 보기 좋다고요. 지영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지영의 대학 동창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지영을 부러워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남편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복받았다고 말하곤 했죠. 실제로 이들의 결혼 생활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조화롭게 살아갔어요. 민수는 지영이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다 주었고 지영은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해주었죠. 연애할 때의 설렘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가평이나 양평 같은 곳으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영화를 보며 치킨을 시켜 먹기도 했어요. 민수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민수는 종종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지영도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민수는 지영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20평대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큰 텔레비전이 있었고 침실에는 지영이 좋아하는 하얀색 화장대가 놓여 있었어요. 부엌은 작았지만 지영이 요리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죠. 매일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지영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달걀말이에 김치,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민수는 그런 지영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집에 돌아오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민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민수는 믿었어요.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도 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민수는 몰랐지만 곧 그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서서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민수와 지영의 결혼 생활에도 그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지영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6시면 퇴근해서 7시 전에는 집에 도착하던 지영이 8시,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왜 늦었냐고 물으면 지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구청에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민수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도 때로는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의 야근 빈도가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사흘에 한 번,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야근뿐만 아니라 회식도 자주 생겼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지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구나. 무슨 프로젝트가 그렇게 큰 거야? 라고 말이죠. 지영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청에서 내려온 주민복지 관련 사업이라며 복잡한 내용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지영이 다니는 구청은 그리 큰 조직도 아니고 평소에 야근이나 회식이 잦지 않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빠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영이 회식 중이라며 민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말로 지영의 동료들이 보였고 시끄러운 술집 분위기도 들렸어요. 민수는 안심했습니다. 정말 회식 중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영상통화는 너무 짧았고 지영의 표정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민수는 다른 변화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집에 돌아올 때 옷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지영은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여자 향수가 아니라 남자가 쓸 법한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식 장소나 사무실에서 묻어온 냄새려니 했지만 점점 자주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게다가 담배 냄새도 함께 묻어왔어요. 지영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말이죠. 민수가 냄새에 대해 물어보면 지영은 동료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이 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오늘도 회식이었어. 어디서 마신 거야? 지영은 비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회식이었어. 동료들이랑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침대에 눕혀주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자주 야근하고 회식하는 게 정상일까? 그리고 지영의 행동과 말투도 예전과 달랐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구심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느끼고 있는 이상한 기운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지영에게는 정말로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작은 일도 크게 보이게 만들고 평범한 상황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게 하죠. 민수의 마음속에도 그런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민수는 평소에도 아이를 좋아했고 지영과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영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어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요즘 일도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민수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요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다시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지영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피곤하다, 바쁘다, 아직 이르다 그런 말들만 반복했어요. 심지어 민수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해도 지영은 피곤하다며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정말 지영이 일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항상 여유로운 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의 거부가 너무 일관되고 확고했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지영의 주말 스케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항상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지영이 혼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거나 쇼핑하러 간다며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지영이 나간 후 우연히 지영의 대학 동창 중 한 명인 수진을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지영이 오늘도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요즘 자주 만나시나 보네요. 그런데 수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오늘요, 우리는 따로 약속 없는데요. 지영이 누구랑 만난다고 했나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영이 대학 동창들 만난다고 했는데 정작 수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민수는 서둘러 상황을 무마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수는 지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 주말 출장이 있다고 말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나가서 월요일 저녁에 돌아온다며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공무원이 주말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나 싶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평일에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쉬는 것이 보통인데 갑자기 주말 출장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영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지영이 주말 출장에서 돌아온 후 민수는 어떤 출장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영은 대답했어요. 타 지역 구청과의 벤치마킹 출장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설명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피곤하다며 대충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민수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영의 잦은 야근과 회식, 이상한 냄새, 아이 계획에 대한 거부, 주말에 알 수 없는 외출, 그리고 주말 출장까지 하나하나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겹치니까 뭔가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지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의 지영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민수는 지영을 직접 추궁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의 착각이라면 지영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켜보는 시간은 민수에게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고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혹시 모든 것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민수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팀 전체가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민수는 잠시나마 지영에 대한 걱정을 잊고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술도 적당히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대학 동창인 준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는 민수와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친한 친구였어요. 민수는 시끄러운 술집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심각했어요. 민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야, 민수야, 혹시 지영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 준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영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왜 그래? 민수가 대답하자 준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오늘 오후에 강남역 근처에서 지영이 비슷한 사람을 봤거든. 그런데 어떤 남자랑 함께 있더라고. 술집 거리에서 말이야. 너무 닮아서 혹시 지영이가 아닐까 싶었는데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지영이 같았어. 확실해?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100%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이 닮았어. 키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 입는 스타일도 지영이 평소 입던 것 같았거든. 그래서 전화한 거야.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지영은 분명 야근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녁 7시쯤 문자를 보내서 오늘도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강남역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그 남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았고 키도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 둘이 꽤 친밀해 보였거든. 그래서 혹시 싶어서 전화한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는데.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확인해 볼게. 민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더니 나중에는 아예 꺼져 있었어요.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수는 회식 자리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말 지영이었을까?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일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영은 오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야근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지영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회의도 길었고 서류 정리하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지영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남아 있었고 옷도 평소 출근할 때 입는 것보다 예쁜 옷이었어요. 야근하러 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본 사람이 정말 지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잦은 야근과 회식, 이상한 냄새 주말 외출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탐정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탐정을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러 탐정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런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민수는 그 중에서 평점이 좋고 비용이 합리적인 곳을 골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탐정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차분하게 상황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느꼈던 의심과 준호가 목격한 일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고요. 탐정과의 첫 미팅에서 민수는 조사 방법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조사 방법은 지영의 동선을 추적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영과 생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거든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여전히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을 계속했어요. 민수는 그런 지영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무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미 뭔가 확신하는 마음이 공존했죠. 2주일째 되던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사무소로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후에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자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맞았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안타깝지만 당신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부인에게 불륜 관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실한 증거를 보니까 충격이 컸어요. 탐정은 파일을 열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영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간 남자의 모습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제법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탐정은 설명했어요. 이 남자는 부인이 다니는 구청의 과장급 공무원입니다. 부인의 직속 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직장 상사와 불륜이라니. 탐정은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영과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술집에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영이 거짓말한 내용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것이었어요. 탐정은 말했습니다. 부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이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도 없었고 야근할 이유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영이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던 주말들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탐정은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지영과 그 남자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 해변가 리조트에서 나오는 모습, 심지어 온천 리조트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던 건지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피곤하다며 아이 계획을 거부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의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탐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이들이 만난 횟수만 해도 10번이 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고 있었어요. 이미 꽤 깊은 관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그 남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일부 확인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친밀합니다. 민수는 모든 자료를 받아들고 탐정 사무소를 나왔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 지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믿은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민수는 지영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지금 당장 지영을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충격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증거 자료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지영과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며칠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민수는 지영과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 지영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올 때도 친구 만난다며 외출할 때도 민수는 지영이 실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거짓말들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지영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렸고 신뢰도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지영이 보여준 배신의 크기가 너무 컸어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몇 달간 지속된 체계적인 거짓말과 불륜이었거든요. 민수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평점이 좋고 불륜 소송 승소율이 높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의 여성이었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듯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 상대방이
부인의 직장 상사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직장 내 위력에 의한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불륜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공무원이라는 점도 우리에게 유리해요.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불륜은 명백한 품위 손상 행위거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지영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품위 손상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해요. 특히 직장 내 불륜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최소 경징계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륜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지영의 징계 신고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민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또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민수는 지영을 보며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며 민수의 볼에 키스를 하는 지영을 보니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민수는 지영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했습니다. 만약 지영이 미리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마지막 일주일을 참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수는 지영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사랑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민수는 지영에 대한 마지막 정까지도 모두 접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소송을 시작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불륜남에 대한 상간 소송도 접수했어요. 그리고 구청에는 지영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신고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영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어요. 민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영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늦었네, 미안해. 그런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이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안에는 지영과 불륜남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리조트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지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민수 앞에 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온 지영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지영은 계속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사람과도 완전히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구청에도 내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신고했어.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징계까지 받게 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공무원이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영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지영이 자신을 속이고 배신했을 때는 민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이혼 조정 절차가 열렸어요. 지영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위원들 앞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지영의 불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지영은 그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몇 차례 더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지영의 잘못이 명백했고 민수가 요구하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었거든요. 위자료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 사이 구청에서는 지영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직장 내 불륜이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어요. 지영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륜남인 과장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는 정직 1개월의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급자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구청 내에서 완전히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승진이나 전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어요. 상간 소송에서는 불륜남이 민수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기혼자와의 불륜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인정했거든요. 불륜남은 항소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법원은 지영의 불륜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신혼집 아파트는 민수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지영은 자신이 가져올 개인 물품들만 챙겨서 나가야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던 날 지영은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지막 정리차 만나기로 했어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다시 연락하지 마.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지영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직장에서의 신뢰도 잃었어요. 게다가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으니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불륜남과의 관계도 이 모든 일이 터진 후에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어요.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혼자가 된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떠난 후 민수는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어요. 지영이 사용했던 화장대는 치워버리고 침실도 새로 도배했습니다. 거실의 소파와 테이블도 모두 바꿨어요. 지영과 함께했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했어요. 만약 지영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다행히 지영이 아이 계획을 계속 미뤘던 덕분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하기도 훨씬 복잡했을 것이고 아이에게도 큰 상처를 줬을 테니까요. 민수는 이혼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낸 자신이 대견했거든요. 직장에서의 민수는 예전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집에서 신경 쓸 일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민수의 밝은 모습을 보고 안심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영과 함께 어디든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등산을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전 혼자 지내던 시절이 그리웠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지영의 대학 동창인 수진을 다시 만났어요. 수진은 민수를 보자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괜찮으세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수진은 민수의 밝은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감정 변화는 없었어요. 그럴 만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건 지영 자신이니까요. 민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영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직장에서의 신뢰도 잃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잃어버렸을 거예요. 반면 민수는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일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영과 함께 자주 걸었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2년 전만 해도 지영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했어요. 배신당한 상처는 아물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평생 간직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지영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고,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얻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아픔을 견뎌낸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